원자력은 클수록 싸다는 믿음이 수십 년간 상식이었지만 지금 세계 에너지 질서에서는 그 공식이 조용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 공장에서 찍어내는 작은 원전이 더 빠르고 더 싸다는 발상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과거 원전 건설은 도시 하나를 짓는 프로젝트였고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제 원전은 트럭에 실려 이동하며 공장 옆 부지에 조립되는 모듈형 설비로 진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장인이 내리던 핸드드립 커피가 캡슐 머신으로 대체된 순간과 정확히 닮아 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이 작은 원전에 집착하듯 자본을 쏟아붓고 있으며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은 데이터 센터이고 데이터 센터의 생명은 멈추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이다. 검색 한 번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쓰는 인공지능 질문이 매일 수억 번 반복되며 전력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탄소 없이 24시간 내내 공급하느냐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이지만 날씨에 따라 출력이 흔들리며 데이터 센터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현재 기술과 비용 구조에서는 비현실적인 선택이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원자력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기존의 대형 원전은 속도 비용 입지 모든 면에서 빅테크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고 수십조 원이 필요한 설비를 민간 기업이 기다릴 수는 없다. 또한 대형 원전은 바닷가나 대형 하천 근처에서만 가능해 데이터 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작고 표준화된 원전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한다는 개념은 산업 논리를 바꾼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대량 생산의 경제가 원전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소형 모듈. 원전의 진짜 혁신은 크기가 아니라 모듈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있으며 이는 건설이 아닌 제조의 논리를 원전에 적용한다. 기존 원전은 현장에서 사람 손으로 조립되는 맞춤형 구조였고 작은 변수 하나가 전체 일정을 흔들었다. 날씨, 작업자 숙련도, 규제 변경 같은 요소들이 비용과 시간을 끝없이 늘려왔다. 반면 소형 모듈 원전은 동일한 설계로 반복 생산되며 품질과 일정이 예측 가능해진다.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표준화된 공정이 에너지 산업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가를 낮추는 것 이상으로 금융과 투자 구조까지 바꾸고 있다. 건설 리스크가 줄어들자 민간 자본이 원전 산업으로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확보를 비용이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한다. 서버가 멈추는 순간 인공지능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은 즉시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비싸더라도 가장 확실한 전력을 선택하는 전략을 택했다. 소형 모듈 원전은 출력은 작지만 여러 기를 묶어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에 맞춰 전력 설비를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과잉 투자 없이 수요에 맞게 전력을 추가하는 유연성이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또 하나의 핵심은 안전성으로 기존 원전 사고의 교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됐다. 전기가 끊겨도 스스로 냉각되는 피동형 안전 개념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복잡한 펌프와 제어 장치 대신 중력과 자연 대류라는 단순한 물리가 작동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원자로가 스스로 멈추도록 설계된 구조는 사고 공포를 낮춘다. 이로 인해 비상계획구역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전은 더 이상 외딴 해안시설이 아니라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소형 모듈 원전은 기술이 아니라 입지와 인식의 장벽을 동시에 허무는 존재가 되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곳은 정부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었다. 이들은 전력 회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원전과 계약하거나 투자자로 나서는 선택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사고로 멈췄던 원전을 다시 돌려 모든 전력을 직접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원자력 산업이 아닌 인공지능 산업의 생존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전력이 없으면 인공지능도 없고 인공지능이 없으면 미래 성장도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계약에서 주목할 점은 가격이 아니라 확실성에 있었다. 재생에너지보다 비싸더라도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력이면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 아마존은 한 발 더 나아가 소형 모듈 원전 개발 회사에 직접 거액을 투자했다. 단순한 전력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과 공급망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였다. 구글 역시 장기 계약을 통해 미래 데이터 센터 전력을 소형 원전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설계 단계부터 원전을 기본 전력으로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데이터 센터와 원전은 분리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기획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빅테크의 자본은 소형 모듈 원전 산업의 초기 마중물이 되었다. 연구개발과 공장 건설이라는 가장 위험한 단계에 민간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국가 주도의 원전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시장은 이미 소형 모듈 원전을 차세대 표준 전력으로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 구조 속에서 예상치 못한 국가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나라는 설계보다 제조에 강점을 가진 산업 구조를 오래전부터 구축해왔다. 반도체에서 설계와 생산이 분리됐듯 원전에서도 같은 분업이 시작되고 있다. 소형 모듈 원전 시대에 파운드리 역할을 맡을 국가가 누구인지 질문이 던져진다.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국가는 오랜 기간 원전을 실제로 만들어 온 경험을 축적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설계보다 제조와 시공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드문 원전 강국이다. 수십 기의 원전을 쉼없이 건설하며 원전 공급망 전체를 유지해온 나라다. 이 과정에서 대형 단조 부품을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축적됐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부품은 극소수 국가만 생산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어려운 공정을 상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두산은 원전의 심장이라 불리는 초대형 단조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한다.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설계 회사들이 한국으로 찾아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계는 미국에서 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관계와 매우 닮아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 제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다. 이미 여러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이 두산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분 투자와 공동 개발을 통해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전략이다. 이는 가격 경쟁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제조 능력이 곧 협상력이 되는 산업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원전 산업의 중심축이 설계 국가에서 제조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소형 모듈 원전 시대는 한국에게 산업적 기회를 넘어 전략적 전환점이 된다. 에너지 안보와 제조 주권이라는 두 축이 이 시장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외국 설계를 대신 만들어주는 하청 구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데서 시작된다. 제조 강국의 위치를 발판으로 기술 주도권까지 함께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 핵심이 바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독자 모델 개발이다. 사실 한국은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결코 늦은 주자가 아니다. 이미 과거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때 축적된 기술과 실패의 교훈이 현재의 차세대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은 안전성과 출력의 균형을 다시 설계했다. 여러 개의 모듈을 묶어 중소도시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완전 피동형 안전 개념을 적용해 전원이 완전히 사라져도 냉각이 유지된다. 이는 사고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접근이다. 정부 역시 이 흐름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공식화했다. 연구개발 예산과 인허가, 로드맵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산업 생태계를 우선하는 방향이 선택됐다. 실증 모델을 통해 실제 운전 경험을 확보하는 단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증은 곧 신뢰이고 신뢰는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원전 기술은 해외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먼저 자국 내에서 소형 모듈 원전을 시험하려 한다.
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책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공한다면 한국은 설계와 제조를 모두 갖춘 드문 원전 국가가 된다. 소형 모듈 원전은 한국 에너지 산업의 다음 세대를 여는 열쇠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전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가장 큰 변수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 시장과 정치의 영역에 있다. 아무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이라도 사회적 수용성이 없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다. 특히 원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정적 거부감은 여전히 강력하다. 소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장기 운전 데이터가 신뢰의 출발점이다.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설명보다 사고 이후에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또한 전력시장 구조 역시 소형 모듈 원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대형 발전소 중심의 체계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장점이 제대로 드러나기 어렵다. 송전망 투자와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 산업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산업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소형 모듈 원전은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한다. 국제정치 역시 이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축이다. 원전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외교 수단으로 취급된다. 수출에는 항상 안보와 동맹의 논리가 함께 따라붙는다. 한국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외교적 신뢰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 결국 소형 모듈 원전 경쟁은 공학이 아니라 종합국력의 시험대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소형 모듈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될수록 안정적인 기저전원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간헐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 거론된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집약 산업이 이 흐름을 주도한다. 이들은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한다. 기존 대형 원전은 부지와 시간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반면 소형 모듈 원전은 단계적 증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며 전력 수요에 맞출 수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매우 유연한 방식이다. 군사기지나 오지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디젤 발전을 대체할 경우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게도 소형 모듈 원전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대규모 송전망 없이 지역 단위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활용 시나리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는다. 시장이 커질수록 표준을 누가 쥐느냐가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한 국가가 규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의 실증과 첫 수출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여러 협력 논의에서 초기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원전 기술 그 자체보다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나라가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길을 여느냐가 미래를 가른다. 소형 모듈 원전은 아직 완성된 답이 아니라 진행 중인 실험에 가깝다. 그렇기에 초기 참여국은 실패의 부담과 성공의 보상을 동시에 짊어진다. 많은 국가가 이 부담을 피하며 서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 사이 과감한 소수는 조용히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한국은 지금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다. 과거 제조 역량에 머무를지 미래 설계 주도권까지 나아갈지가 결정된다. 이 선택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산업 전략의 방향을 규정한다. 원전은 다시 한번 한국 제조업의 정체성을 시험하고 있다. 성공한다면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국가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축적된 기술과 인력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도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세계 에너지 질서는 지금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 그 변화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공장과 설계실에서 먼저 시작된다. 누가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다. 소형 모듈 원전은 그 선택의 결과를 가장 먼저 보여줄 무대다. 이 무대의 관객은 단지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안정적인 전력은 생활의 질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한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선택이 일상의 가격과 기회를 결정한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논쟁은 기술 토론을 넘어 사회적 선택이 된다.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두려움을 다룰 성숙함이 함께 요구된다. 감정과 데이터가 충돌할 때 신뢰를 설계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반복된 검증으로 쌓인다.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은 기술만큼 중요한 자산이 된다. 산업은 질문을 던지고 사회는 답을 요구한다. 이 긴 대화의 끝에서 남는 것은 결국 선택의 기록이다. 누가 언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미래의 기준으로 남는다. 성공 사례는 표준이 되고 실패 사례는 경고가 된다. 한국의 선택 역시 다른 나라의 참고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의 한 걸음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 소형 모듈 원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빠르게 가는 길보다 돌아가지 않는 길이 중요해졌다. 제조와 설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한 지점에서 만난다. 이 교차점에서 미래 에너지의 윤곽이 드러난다. 아직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고 선택은 진행 중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왜 지금 세계는 다시 원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기술의 후퇴가 아니라 현실과의 타협에 가깝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값싸고 깨끗하며 끊기지 않는 전력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원전은 불편한 진실처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소형 모듈 원전은 그 불편함을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이려는 시도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른 대안보다 덜 불안전하기 때문에 선택된다. 산업과 정책은 언제나 이상보다 차선을 택해왔다. 문제는 누가 그 차선을 먼저 준비했느냐다. 한국은 오랜 시간 눈에 띄지 않게 그 준비를 이어왔다. 화려한 구호 대신 공정과 설비 인력을 남겼다. 이 축적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 세계가 다시 원전을 찾을 때 한국이 호출되는 이유다. 선택받는 국가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진다. 소형 모듈 원전은 그 구조가 시험받는 첫 무대다. 결과는 아직 열려 있지만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이 일관성이 미래 에너지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한다.